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이 라마의 말씀 중에서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떠올리면 좋은 한마디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소박함 속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문득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견주어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작은 방, 낡은 옷, 평범한 자리가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왜 더 가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 중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옆 부족이 더 많은 식량을 가졌는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지 비교하면서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이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비교가 아니라 행복을 갉아먹는 비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정치적 수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거대한 사원과 궁전에서 생활했지만 이후에는 작은 거처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순한 삶 속에서 더 깊은 평화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소박함 속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낸 진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라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사실 그 대상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서 옵니다. 작은 집에 산다는 사실 자체는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 작은 집을 더 큰 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초라함을 만들어냅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옷을 더 비싼 옷과 비교하는 시선이 부끄러움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초라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부족함은 정말로 내 삶에 무언가가 빠져 있어서 생긴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보고 그것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대부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삶의 단면, 그것도 가장 좋은 부분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전체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가장 멋진 사진 한 장과 나의 모든 일상을 통째로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불공정한 비교를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초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권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없이 그저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박한 삶이라는 것은 결핍된 삶이 아닙니다. 소박한 삶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고통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덜어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상태이고 후자는 내가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 방을 결핍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매일같이 더 큰 방을 갈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그 방을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그 안에서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방을 대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소박함 속의 가치입니다. 소박함은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박함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미래의 어떤 조건에 걸어둡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또 다른 더 많은 돈이 보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또 다른 더 좋은 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칸을 오르면 또 다른 칸이 위에 있고 그 칸을 오르면 또 다른 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단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단에서 내려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몸을 누일 수 있는 잠자리,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몸, 곁에서 안부를 물어주는 누군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흔히 너무 익숙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박함 속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망명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자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거대한 권력과 영토를 잃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과 영토에 따라오는 무거운 책임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잃은 것에 대한 변명이나 정당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잃은 것을 잃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함 속에서 가치를 찾는 마음가짐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과 지금 가진 것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둘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었다면 나는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내가 잃은 것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남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은 동시에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부족함에 집중하며 슬퍼하거나 혹은 억지로 괜찮다고 부정하며 감정을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박함 속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는 대표적인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집, 자동차, 옷, 소지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직업, 직위, 인간관계의 폭과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는 내면적인 영역입니다. 자신의 성격, 능력, 외모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로 초라함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큰 장난감, 더 좋은 학용품, 더 비싼 옷을 가진 친구를 보면서 부모님께 그것을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가방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더 큰 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더 큰 집을 가진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더 큰 집을 원하게 된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많은 경우 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욕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방 욕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모방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중형차를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중형차를 가지게 되면 대형차를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대형차를 가지게 되면 더 비싼 수입차를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욕망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정말로 만족이 찾아오는지를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욕망을 충족시킨 순간의 만족감은 매우 짧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몇 주, 길어도 몇 달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갈증이 난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잠깐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곧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영역에서 소박함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이 물건들은 언제, 어떻게 내게 왔을까? 이 물건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물건들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단순히 부족한 것의 목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함께해온 동반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집이라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옷이라도 그것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것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의 목록이 아니라 감사의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초라함은 주로 직업이나 직위,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회사의 임원이 되고, 누군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감정은 더욱 커지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매우 좁은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직위, 연봉, 명성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성공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이런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위나 연봉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았을 때 가장 의미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큰 직위에 올랐던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것보다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이 더 따뜻하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기록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더 많이 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더 많이 도전하지 못했다는 것, 더 많이 자신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과 실제로 삶에서 중요한 것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거대한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위 자체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소박한 만남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누군가의 진심 어린 미소, 이런 것들이 그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의 작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인 내면적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초라함은 자신의 성격, 능력, 외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교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사회에서는 능력으로 비교당하고,
일상에서는 외모로 비교당합니다. 이런 비교가 쌓이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한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뿌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사회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수학과 언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공감 능력, 인내심, 성실함, 정직함과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다른 능력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 가지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전부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나무를 잘 타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나무를 잘 타지 못하지만 물속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가치를 나무 타기라는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박함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작은 화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작은 들꽃이 심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그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시든 잎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화려한 장미 정원이 생겼습니다. 그 정원에는 수십 종류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러 멀리서까지 찾아왔습니다. 작은 화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화분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 이렇게 평범한 들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는 점점 자신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작은 화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화분 속의 들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꽃,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당에 이런 꽃이 가득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화분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장미 정원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억과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작은 화분 속 평범한 들꽃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정성껏 화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화분을 장미 정원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이 크기나 화려함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그동안 나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그동안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는 분명한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햇볕을 느꼈던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순간, 누군가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의 변화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그 부족함의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눔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을 나누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내가 가진 작은 친절을 나누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주는 것. 이런 나눔의 경험은 자신이 결코 가난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큰 성취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속도를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해진 출발선과 도착선이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길은 다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봄에 핀 꽃보다 늦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시기에 맞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은 나만의 속도와 시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초라함의 감정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명상과 같은 내면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외부의 비교와 평가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와 평가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의 평온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으로 향하는 시선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과 자신의 전체 삶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박한 삶은 결핍된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가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직위나 명성이 아닌 일상의 작은 관계와 만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영역에서는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과거의 자신으로 바꾸고 감사의 목록을 만들고 가진 것을 나누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변화시켜 줍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박함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단순히 마음먹기에 따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잠시 머무는 선택. 식사를 할 때 음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떠올리는 선택.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다리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잠시 주의를 두는 선택. 이런 선택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태도가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존재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고 정원을 산책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단순한 일상 속에서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순간 하나에 잠시 머물러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가 건네는 작은 인사. 이런 순간들에 잠시 머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순간 속에서 충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충분함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삶, 나의 순간, 나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박함 속의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이 나의 시선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박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더 큰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박함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더 큰 집을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공간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보면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더 많은 것에 얽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은 이러한 얽매임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다른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물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박함은 이런 시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소박함이라는 것은 결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 것은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지금의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박함 속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높이 올라가야만, 더 특별해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당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부족함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라함의 감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가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비교가 아닌 감사의 시선으로,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시선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이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안에 깊은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박함 속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